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고입 온라인 입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역별 고교 입시 경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시죠. 아, 벌써 고등학교를 간다고?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아, 정말, 언제 크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벌써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공부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정기고, 후기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고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 산업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학과, 요게 정기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전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후기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후기고는 외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근데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으니까 이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내지는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국제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성화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이 아직 남아 있긴 하니까 그 부분 살펴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중학교 성적 외에 실기나 개별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된 목적에 맞는 실기나 적성이나 실험이나 면접 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추천 입학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별 전형 및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 불합격한 학생들 역시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전형이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 전형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고는 후기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죠? 후기 고등학교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외국어 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 그러니까 뭐 자기주도 학습 과정,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체크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영어 성적을 반영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중학교 2학년 때, 2, 3학년 때의 영어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2배수를, 2배수를 이렇게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의 영어 성적,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의 영어 성적을 160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40점으로 잡아서 최종 선발합니다. 이때 면접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맞는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의 두 영역,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원 동기가 뭐니,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니,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핵심 인성 영역과 그 외의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핵심 인성 영역이라는 건 뭐 봉사 내지는 타협, 봉사라든지 아니면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성 영역을 실천한 학생부의 기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주식을 묻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실적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지식을 묻는 건 불가능. 구술 면접 안 되고요. 경시대회 같은 것도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접은 외고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모집 전형에서 20%는 사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해야 되는데 이 사회 통합 전형을
채우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방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는 조금 더 쉽게 선발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자사고, 국제고, 외고, 전국 단위를 포함한 그래서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응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단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동시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나 아니면 국제고를 지원 후기 고등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지원할 수가 아예 없는 거고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동시에 지원 가능한데 이때 일반계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지망은 할 수가 없어. 2지망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준화 지역의 포항시의 일반고를 쭉 살펴보면 포항시의 일반고 대상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와서 총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학교 내신 300점에 의해서 남녀 구분 없이 평준화 지역 학군 전체 입학 정원만큼 선발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성적순으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준화 지역 학군의 전체 입학 정원 수만큼 선발을 해서요. 지원할 학생을 선발해서 선복수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평준화 지역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중점 등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우선 배정한다. 과학 중점 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필요한 인원은 우선 배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복수 지원 후 추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지원자부터 모집 정원만큼 배정을 합니다. 지원자 초과 시 추첨으로 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를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쭉 모아가지고 모집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만큼 배정을 하는 거고요. 1지망을 그 고등학교에 쓴 학생이 200명이야? 그럼 지원자의 숫자가 모집 정원보다 초과했으니까 랜덤 배정,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 탈락자는 다음 순위 지원 학교 순으로 추첨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 떨어지게 되면 1순위 내가 지원 A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A 고등학교에 떨어지면 자기가 쓴 2순위 고등학교 B 고등학교에 추첨 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지원자가 그 개별 고등학교에서 미달이 되면 다음 순위 2순위에 그 고등학교를 쓴 학생들을 추첨 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앞서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 랜덤 배정이었고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의 지침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산출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동점자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출석, 행동특성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그리고 봉사 성적으로 가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교과 성적, 출석 성적까지 가 거의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입학 전형은 당연히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 경북 지역, 경북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는 지금에 와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그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대학 입시를 성공하게 될 거야. 이건 조금 오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에는 성적이 괜찮은 중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1등급, 누군가는 9등급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고등학교로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접으시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입시 고등학교를 선택할 마지막 쯤이 되어 가잖아요. 이제 한 달 남짓, 이 촬영일을 기준으로 한 달 남짓 남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쯤을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거의 뭐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한 달 남은 그 시간 동안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자사고를 보낼까,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보낼까, 아니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를 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에 합당한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라면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학교의 성향이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별 고교 입시 경북편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